예, 각종 정치, 사회 이슈 두 분의 논객과 짚어봅니다.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나오셨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선영길 시사평론가도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지난 일요일에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시작했습니다. 동대구역 광장에서 당 지도부 그리고 대구 경북 의원들이 좀 중심이었거든요. 5년 8개월 만에 장외 투쟁입니다. 지난번에는 그 공직선거법 강행 처리 규탄하면서 거리로 국민의힘 이전에 전신이 나섰었는데 이번 장외 투쟁의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 뭐 인상평도 좋고요. 먼저 듣죠. 박재일 실장님. 아무래도 지금 그 야당으로서는 졸지에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이었다 야당이 된 상황인데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이재명 정권의 여러 조치랄까 정치적 행위 공세가 좀 폭주로 느낄 만하죠. 뭐 지금 내란 재판부를 만든다든가 뭐 사법부의 뭐 대법원장을 좀 쫓아내겠다든가 탄핵을 하겠다든가 또 지금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원 명부도 압수수색된 상태고 권성동 의원이 또 구속 직후였죠. 그래서 그런 위기감이 좀 1차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추석 민심을 좀 도닥거린다 할까? 물론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먼 장래 계획이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이 장외 집회를 국민의힘으로서는 조금 먼저 미리 좀 써먹은 느낌도 든다. 좀 이르다. 뭐 이건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전략가라면 예. 지금 이재명 정권의 그 여러 실수들이 굉장히 축적을 해서 내버려 뒀다가 고개가 완전 거물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떤 장외 집회를 하면은 분노를 고조하는 장소가 장외 집회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건 조금 장외 투쟁이라 그러는데 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외 투쟁하지 마라 이랬는데 장외 투쟁의 그런 비장함이 조금 희석된 감은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. 선영길 시사평론가. 박재일 실장님을 국민의힘에서 전략적으로 좀 영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하. 그러니까 야당이 된 입장에서는 장외 집회 물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장소가 저는 대구였다라고 하는 점이 이게 효과를 그만큼 발휘할 수 있느냐. 예를 들면 야당이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장외 집회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네.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국회나 정부에서 힘이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걸 좀 중도층으로 확장해서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인데 민주당이 야당일 때 광주에 모여서 장외 집회는 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중도층들에게 여론 작업을 하기 위함인데 예. 이 대구에서 했다는 게 오히려 이 국민의힘을 확장하기보다는 더 강경 지지층을 그냥 끌어모으는 이 모양새였다라고 좀 보여졌습니다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, 박재일 실장님은?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시작한 것, 이 상징성이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지역에 좀 어떤 득이 될까요?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? 어떻게 읽고 계세요? 글쎄요, 저도 천연길 평론가에 좀 이 얘기에 동조하는데 갑작스럽게 저는 왜 대구에서 또 하지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. 아무래도 전당대회도 대구가 먼저고 아무래도 또 보수의 그건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여전히. 보수의 상징이라고 생각해 주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. 어떤 도시가 뭐 정치적으로 좌파든 진보든 그 상징 도시가 된다는 것은 뭐 나쁜 일은 아닌데 약간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금 성급한 시기에 구태여 우리 왜 대구 사람인 입장으로서는 저는 대구를 택하느냐 좀 그런 성급함과 좀 장소 선택이 물론 뭐 이번 주말에 서울에서 한다고 그러죠. 그리고 아까 사회자님 뭐 대구 의원만 왔다 그랬지만은 사실은 뭐 다른 중심으로 의원만은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 지도부도 왔으니까 뭐 그건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예. 장소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신중했었으면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. 예, 메시지는 어땠습니까? 일단은 야당 탄압, 독재 정치, 국민 규탄 대회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금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시작부터 좀 있었던 거고 그래서 또 참석이 좀 적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지도부 발언 수위는 좀 제법 높았습니다. 네. 장동혁 대표는 그 전당대회 그 모습으로 돌아왔고 네. 또 그 김민수 최고는
재판 재개되면 당선 무효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. 네, 이게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다른 의견이 나오는 이유가 내년이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러니까 수도권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여론 전반적으로 네, 좀 여론 신경 쓸 전반적으로 수밖에.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 이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좀 흐트러진다. 특히 예. 이날 집회에서 국민의힘의 이 의원들, 이 당원들만 참석한 게 아니라 소위 이야기하는 윤어게인 세력들도 함께 집회에 참여하다 보니 네. 이 어떤 것이 이 국민의힘의 메시지인가 이 부분이 조금은 뭐랄까 정제되지 않는 채로 나오게 됐다. 그러다 보니 뭐 장동혁 최고위원도 좀 메시지를 강하게 낼 수밖에 없던 게 강제된 것 같습니다. 우리 지역의 주호영 의원도 또 발언을 했잖아요. 주호영 의원은 민주주의의 위기다. 권력의 사유화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독재 정권 뭐 이렇게 그죠? 야당 탄압. 국민의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본다면 그럴 만도 하죠, 사실 지금. 저는 그게 좀 굉장히 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예를 들면 뭐 이거 지금 하도 언론에서 많이 그 지금 인용이 되고 있어서 그러는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죠. 예.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뭐 역대 대통령들 우파 대통령인데 다 우리 감옥 보냈다. 대법원장 당신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저는 이런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. 저거는 협박 수준을 넘어서 거의 이거는 뭐 그리고 뭐 상권 분립을 당신들이 운운하는데 그거는 코미디다. 역사의 코미디다 이렇게 얘기해요. 상권 분립이 역사의 코미디다. 어떤 지금 이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한편으로는 좀 저도 우습기도 하고 일종의 그 좀 그 중립적인 입장이라도 저는 이건 조금 나라가 잘못되어 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국민의힘은 굉장히 위기를 느낄 겁니다. 그리고 물론 뭐 국민의힘이 이런 그 상권 분립이나 아니면 뭐 선출된 권력론의 우위론 뭐 이런 데 대한 굉장한 깊은 정치 철학의 우위에서 대구 집회를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그러나 최근에 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이 뭐 헌법을 좀 읽어봐라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다시피 국민의힘으로서도 여러 그 여당 집권 여당이 여러 작업들이 자기들을 지금 옥죄어오고 있다. 거의 내란잔당 소탕 작전에 나선 것 같다 하는 측면에서 독재 이재명 독재 이런 그 야당 탄압 중단하라 이런 규탄 대회를 열었다고 봅니다. 네. 민주당의 반응, 뭐 스탠스는 좀 어떻게 보세요, 손영길 시사평론가? 네,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칠 수밖에 없긴 합니다. 그러니까 야당이 뭐 독재다, 상권 분립이 사망했다.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. 요게 지금 100일 만에 나온 메시지거든요. 그러니까 덤덤하게 좀 민주당은 넘겨야 된다.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면 오히려 스윙을 하더라도 공이 잘 안 맞거든요. 이게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야당의 경우에도 내란과 이 비상계엄과 좀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여당은 좀 품위가 있어야 된다. 여당으로서의 대응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예.